시험 시행인데 그 14페이지에 먼저 5년 그 부정행위 1번에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응시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를 한 출제원도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있는 건데 또 한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오늘 다 읽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15페이지에 응시 자격 제한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즉 왼쪽에 있는 거는 시험 못 보는 게 두 가지라고, 무효 처분 있고 5년 부정행위하면 자격 취소되고 3년, 이 두 개는 시험 못 보는 결격 사유죠. 즉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못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즉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 사유죠. 그 1번 제한능력자 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요약집을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4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금치산자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금치산자를 오늘 암기 프린트 31번에 2번에 바뀌어놨잖아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1번 밑에 점 찍어놓은 거 두 개가 있죠. 4월 17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은 그 전에 이미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 가까이 거의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12개가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때 보기로 하고, 다음은 5번 시험 시행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시험은 기억에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구분을 하되 예외를 보면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격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만 같은 날 동시에 봐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우리 옆에 강의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뭐 행정사, 법무사 전부 2차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1차하고.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보는 이유가 그 리언의 시험 방법에 나와 있죠. 1차는 객관식이 원칙이고 2차는 주관식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까지 다 끝나면 작년부터는 4시 정도 됐죠, 시간이? 그러면 2차 1교시가 뭡니까? 2차 1교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또 뭐 봐요, 그 다음에? 2차 1교시가 뭐냐고, 2차 1교시. 예? 공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두 과목, 공시세법이 맨 마지막 보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만 보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지 가지고?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공시세법 포기하고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공인중개사법 제가 4시부터 해설 강의를 했거든, 작년에도. 이미 저는 못 들어가는데 출판사에서 그 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공인중개사법까지만 보고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시험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 시험 다 끝나기 전에 벌써 해설 강의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바로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차는 벌써 2차 시험 보려고 하면 그때 1차는 또 오전에 다 끝나잖아요. 오전에 끝나면 해설 강의는 미리 다 해놔요. 시험 보자마자 나오면 그 뭐 벌써 답이 다 나오는데 막 답안지 주고 이렇게 해요. 잘 봤으면 맞춰보고 싶은데 못 보면 그것도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자, 어쨌든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만 유일하게 2차도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배려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하면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국제사이버대 그 강의하는데 주관식 논술형도 내야 되고 사지선다형도 내야 되고 또 사지선다형 내라 하더라고 학교는. 그리고 단답형 내는데 단답형 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딱 답이 떨어져야지 애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내냐면 이런 거 냈어요.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보는가. 그러면 그거 뭐 딱 3년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시험 못 보는가. 그런 거 낼 수밖에 없더라고. 숫자 낼 수밖에 없어요. 주택가사 시험도 주로 숫자가 나와요. 2차는.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 맨 밑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면 뭐 1차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아직 채점도 안 했으니까 모르죠. 불합격해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볼 수 있는데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2차 시험은 무효죠. 그래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컴퓨터가 하니까. 하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무효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2차는 넉넉하게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2차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수업 들으면 거의 합격점에 합격돼요. 근데 1차가 이제 변수죠. 올해 1차는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학개론이 쉽게 나올 차례입니다. 작년에 반대로 나오거든요. 해마다 1차는 반대로 나왔어요. 이때까지 이미 그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학자들이 수학과 통계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를 다 보고 그걸 작년에 어떻게 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그걸 다 분석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합격 인원도 똑같고 합격률도 똑같아요.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만큼 비슷하게 낸다고 인원수를. 아마 올해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문제만 어렵게 내면 1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문제 때문에. 한 문제 쉽고 어려운 거에 따라서. 저도 문제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측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부 뭐 한두 개밖에 안 맞으면 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포기도 못하게 하고 데리고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점수 많이 나오면 또 교만해가지고 공부 안 하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난이도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계속 시험은 봐도 점수는 내나 그대로일 거예요. 다음 달에 보면 또 2달 공부 더 했으니까 왕창 뭐 한 70점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또 점수는 비슷해요. 거의 60점 안 넘게 낸다고요.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점수가 잘 나오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또 너무 안 나와도 포기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내기가. 자,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6페이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 이유는 거기 바로 보니까 1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시험 시기는 원칙 매년 1회 이상 예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시험 수당 등 지급입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참 잘 만들었죠. 국가가 책임지는 일은 안 합니다. 돈 들어가는 일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 이게 감독관 시험 최고 많이 받아요. 10만원 하루 일당 10만원 받아요. 감독관으로 가면. 근데도 지금 감독관들이 주로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돈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시험을 봤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토요일로 받겠죠. 뭐 종교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일요일날은 또 돈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토요일로 바꾼 거예요.
이제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1번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뒤에 가면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둔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두어야 되고요. 시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시도 사정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위원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 39번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7인 이상 11인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지금 진도와 상관없는 걸 말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듣고 잊어먹고 또 다음에 할 때 또 듣고 자꾸 여러 번 듣는 게 그래도 나아요. 위원회 보니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1차관이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하면 X, 위원장이 아니라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2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조교수 4개는 부교수고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번에 보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6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번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디귿에 보면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거기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보면 38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 2년 원칙 2년 이렇게 됐죠. 원칙.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공무원이나 협회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다시 16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16페이지 박스 밑에 디귿에 2호부터 8호까지는 2년이다. 이 말은 1호는 제외한다 이 말이죠. 1호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빼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시험에는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만약에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11명이라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시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X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미엄 16페이지 맨 밑에 미엄에 보니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전까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48번에 보면 1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2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3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죠. 48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14번에도 있네요.
39번에 14번에 보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라고 있죠. 이거 7일을 남겨야 돼. 왜 논리적으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못해요.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7일, 우리 뭐 8일, 6일은 없죠. 대체로 홀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홀수를. 또 홀수를 좋아하다가 10, 20 이런 거는 있어요. 10, 20, 30 이런 거는 60 이런 거는 또 짝수라도 있어요. 90 이런 거는. 그 8일이나 6일은 없잖아요. 전부 다 뭐 타인토지 출입 이런 것도 3일, 5일, 7일 이런 게 많더라고 보면 대체로 숫자. 그래서 7일 전까지 회의, 이게 49, 8번 중요하죠. 이게 회의 개최가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다. 17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가지가 있는데 그 박스 밑에 참고 표시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기억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기억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로 돼 있어요.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되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즉 시험 문제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야 된다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간사입니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니은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간사는 아까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잖아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동그라미 4번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척된다. 재척된다 이 말은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회의에서 이 말이에요. 기억해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번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번도 시험에 나왔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즉 이 안건 당사자와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는 빠져야 된다, 재척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로 재판에서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아버지는 그 재판에서 빠져야 되죠. 재척돼야 되죠. 재척되어야 되는데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스스로 회피. 디귿에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회피 안 하면 리얼에 해촉해야 됩니다. 해촉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사장하고 이혼 소송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하급심에는 인용됐는데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인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제시한 거 보니까 그 판사하고 뭐 삼성 사장하고 카톡 주고받은 것도 공개되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새기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기피 신청했는데 인용되진 않았습니다.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수 있다, 바꿔달라, 이게 기피 신청이죠. 이 심의위원이 하는 거는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위원으로 바꿔달라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재척, 기피, 회피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 부서 예산으로 받는 거지 돈을 심의위원회 예산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7번 출제위원회 임명은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출제위원 임명 위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한다. 출제위원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준수사항이 뭐냐 하면 출제하러 들어갔던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확약서 적는다더라고요. 문제 유출시키지 않겠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 영원히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확약서 적는다고요. 그럼 부정행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적어놓고 그걸 위반하면 동그라미 3번 시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명단이 통보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모두 5년이다. 부정행위한 수험생이나 출제위원. 그래서 저는 좀 항의를 해봤어요. 수능시험은 부정행위도 1년만 시험 못 보는데 이 공인교사 시험은 5년이나 시험 못 보고 하는 것은 다른 시험과 형평성에 비춰볼 때 부당하지 않냐. 바꿔달라 1년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수능은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명 휴대폰 가지고 있다, 몇 명 적발됐다 이런 거 나오죠. 우리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그 무효입니다. 지금 근데 시험 보다가 저는 휴대폰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진동을 해놨는데 자꾸 진동이 울리는 게 감독관 그 사인하러 왔는데 이제 본인 확인하고 사인하거든요. 다니면서 그 A형, B형 바로 체크해는 A형, B형 이거 잘못 적은 거는 감독관 책임이에요. 사실은 감독관이 그 확인하게 돼 있어요. A형인지 B형인지 체크하고 사인하게 돼 있어요. 본인 신분증 확인하고. 그래서 과거 사례에 A형, B형 잘못 적어가지고 불합격된 자는 그 산업인력공단 질의하니까 합격시켜 준다고는 하던데 확정시켜 주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감독관이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거 보고 A형, B형 그것도 틀리게 적으면 다른 답은 어떻게 맞게 적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A형인지 B형인지 만약에 A형, B형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1번하고 1번은 차이 나겠죠. 1번부터 똑같으면 그대로 보고 베낄 가능성이 있잖아요. 1번은 일단 틀리게 하고 몇 문제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만약에 A형이 100점이면 그대로 똑같이 B형에 베껴도 한 70점은 나와요. 몇 문제 차이가 안 난다고. 완전히 다 틀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시험 8번 시험 실시 보겠습니다. 시험 실시.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90일이라는 표현이 암기 프린터 38번에 있죠.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보면은 시험 확정 공고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 그 밑에 보니까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90일이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나 지목 변경 신청 등은 60일이잖아요. 지적법에서 90일. 90일이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확정 공고 하나만 90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수수료를 과혼합한 경우에는 과혼합한 금액 전부 다 돌려준다.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금액을 다 돌려준다. 니은 시험 시행기관 기책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안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안 수수료의 100분 50. 그 다음에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올해 시험 접수는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하죠. 올해 열흘 동안 접수 받습니다. 큐넷에서만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만. 옛날에는 방문 접수 했었어요. 그 왜 안 받아주냐면 방문 접수를 이게 학원에서 단체 집단 단체로 전부 다 동시에 이게 접수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학원 사람들끼리만 시험 그 수험장에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 한 사람 감독관이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하니까 다른 수험생들이 아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해가지고 동시에 1번, 2번 동시에 접수하면 섞어버려요. 절대 1번, 2번 같이 앉아서 못 봐요. 시험. 보고 싶으면 한 20번 차이 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접수하시라고. 같은 번호 1번, 2번 같이 있으면 절대로 같은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뭐 한 35명 정도 한 교실에서 보거든요. 좌석 배치표를 1번부터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자기가 1번이라고 1번에 앉아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큰닝 막 그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치표를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4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치표를 칠판에 붙여놓고 이대로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들고 가서 옮기는 사람 봤더라고요. 큰닝 해놓은 거 적어놓은 거 들고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시간 내에 바로 앞에 가서.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큰닝 못하죠.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서 그 보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 책상에 적어놔봐야. 하려면 자기 손바닥에다 적어놓든지 아니면 응시표 뒤에다가 제가 지금 컨닝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인터넷 뜨는 사람들은 제가 또 방조범이나 뭐 주범, 교사범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부정행위하면 형사처벌 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시험만 못 본다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책임이 없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신정아 동국대 교수 박사학위 위조해가지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어요. 위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처벌 규정 없어요. 부정행위해도 시험. 어쨌든 이게 응시 뭐 그냥 근데 이거 2차만 보는 분들은 그냥 응시표대로 앉아요. 2차만 보는 분들은 수험 번호보다. 왜냐면 2차만 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합격해 온 사람 어디서 합격인지 몰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2차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앉더라고. 제가 2차만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볼 때는 저도 2차만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좌석 번호대로 앉더라고요. 그건 평소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접수 취소하면 다 돌려받습니다. 작년에 32만 명이 서류 접수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환불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환불도 못 받고 최종 시험 응시한 사람은 처음에 접수는 30만 명 넘게 해가지고 7만 몇 명 봤어요. 7만 5천 명인가 시험 봤어요. 7만 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 2만 3천 명이니까 31% 합격률이 나온다고. 2차 응시자 대비. 1, 2차 서류 접수 대비로 하면 얼마 안 되겠죠. 그만큼 시험 안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 2차까지 앉아서 시험 보는 사람 중에는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을 정상적으로 다닌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남의 강의 들어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맨정신에 들었는데 나중에 다 자고 일어나 보면 벌써 다 끝나고 없어요. 1시간을 못 버티겠더라고. 중간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제가 성격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성격이 좋으니까 잠자는 거고 그 잠 안 자고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8월 30일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10일 전까지는 시험 보려고 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갈등 생겨가지고 시험 보러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보니까 계속 점수는 안 나오고 또 배우자한테 너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가슴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이나 해버리자 해가지고 눈 감고 다니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너 몇 점 나왔냐 물으면은 실제로는 과락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락 나왔다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아니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해야 돼요? 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이디 한번 로그인 해봐라 한번 보자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산업인력공단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점수. 그럼 거짓말한 거 적발되면 신뢰가 깨져서 너 같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또 과락 나왔다고 하면 그래 네가 뭐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배우자 오면 말하지 말고 있으면 왜 그런데 물으면 나가라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만 버티면 싹싹 빌어. 그게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마지 못해서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18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이 환불해 주는 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8번에 있죠. 8번, 9번 있습니까? 39번에 8번, 9번에 보면은 응시서류 반환해 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메뉴의 박스.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예외는 2차 예외는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상대평가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정부 방침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은 두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안에는 상대평가 안 합니다. 그 꼭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5년 안에 따야 되고 만약 상대평가해서 희소가치가 높아지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지금은 그 솔직히 말하면 현업에서 자격증 빌려주는데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시세가. 근데 만약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어려워지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물론 빌려주면 안 되는데 아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한 10만 명 중에서 2만 명 정도는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다 알아요. 알지만 단속은 안 해요. 단속은 안 하지만 옆에서 민원 제기하면 조사할 수밖에 없죠. 피곤해요. 남의 자격증 가져 하면은 수시로 뭐 기분 나쁘면 그만둔다, 자격증 빼버리겠다 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자격증 가져 하는 게 최고 편해요. 또 그 자격지심도 느끼게 되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자격증 가져 하면. 상대평가는 2회 때부터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과거에 했습니다. 1987년도 85년도 1회 시험을 봤고요.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게 2회부터 9회까지 2년에 한 번씩 시험 보고 이 당시는 2년에 3,000명 뽑았습니다. 상대평가. 그러다가 9회 10회 때 1999년도 4월 달에 10회 시험을 봤는데요. IMF 극복 차원의 그때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700 뭐 몇 명 해가지고 약 15,000명 선발됐어요. 원래 내부적으로는 10,000명 정도 뽑을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시험이 평균 15,000명 이상 합격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3,000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할 수 있다. 상대평가 하면 70점 받고도 불합격할 수 있죠. 만약에 2만 명 뽑는다 하면 2만 등까지만 뽑으니까 근데 최소 만약에 올해 최소 작년하게 비슷하게 2만 명은 뽑겠다. 올해 최소 응시자 대비 33%는 뽑겠다.
이렇게 하면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최소 올해 만약에 3만 명이 나와버렸어요. 60점 이상이. 이런 경우는 3만 명 다 합격이다. 아니면 2만 명만 합격이다. 3만 명 다 합격이죠. 최소만 규정하고 있고 최대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그렇고요. 올해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이거 절대평가예요. 올해.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올해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이 계략적 상을 공고할 때 최소한 5년 전에 말한다니까요. 지금 주택관리사는 2020년도부터 상대평가한다고 이미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올해는 절대평가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인데 자격증은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월 이내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이라고 주소 적으면 서울은 택배비 25,000원만 2,500원만 내면 집에까지 배달해 줍니다. 안 가도 돼요. 서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한 분들,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도 택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만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1월 이내인데 2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합격자 공고하면 바로 교부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 암기 프린트 46번이 아니고 54번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나와 있죠. 54번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만약 7번까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라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헷갈리니까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 2번에 있네요. 2번에 52번에 1번 2번 52번에 1번 2번 52번에 1번 2번인데 1번 응시 수수료와 2번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교부가 아니고 재교부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재교부의 경우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럼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요것만 적어 넣으세요. 시도조례, 시군구조례. 그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고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자격증 교부대장은 여기 안 적어놨지만 우리 교재에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월 우리 19페이지에도 1월 30일 적어놨는데요. 그 자격증 교부 19페이지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기간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 1월 이내의 결정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이신청, 매수 청구,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1월이 많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일이 많죠. 30일, 매장 신고 4후 30일, 개인 묘지 설치 4후 30일,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4후 30일. 그래서 30일, 1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 19페이지 맨 밑에 1월 12번, 13번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허가사항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공개됐죠. 뭐 여의도 몇 배 면적이 있다. 뭐 전국 토의 0. 몇 %가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은 시도의사를 거쳐서 장관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각각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목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 목적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9번 출제됐고요. 이때까지 9번 나오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29번 시험 봤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 출제됐다는 이야기고요.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출제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에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부터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